8월부터 그럼 내년 1, 2월까지 저는 이제 바이오는 약간 상승 추세가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가고 일단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 SC 제형을 10월에 판매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확정되는 게 9월 23일 날 미국 FDA에서 이제 허가가 나는 걸로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요즘에 좀 핫하게 움직였다가 좀 빠졌는데 BBB 플랫폼 관련된 추가 기술 수출 이게 있습니다. 여전히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리가캠은 거의 1년에 하나씩은 기술 수출하는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니까. 근데 올릭스도 계약금이랑 해서 또 이제 로스 쪽에서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흑자 전환을 11년 만에 했습니다. 이민수의 경제 토크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과 바이오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최근에 좀 주춤하네요. 뭐 학회 이런 거 다 끝나서 그런가? 모멘텀이 없어 이런가? 그렇죠. 모멘텀도 없고 외부적인 요인들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미국도 금리가 또 한동안 불안했죠. 근데 지금은 또 어제 뭐 CPI 발표 나오면서 오히려 미국이 급등하면서 오랜만에 바이오텍 지수도 좀 올라오고 미국의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왔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라온 거죠. 어제 러셀 2000 지수가 3% 이상 올라온 게 결국에는 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4%까지 늘어났다. 뭐 이건데 뭐 그건 인하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긴 하지만 지금 시장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촬영하는 오늘 기준으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반등이 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제 확실히 금리하고 센스 그죠? 심리는 되게 민감해요, 그죠? 네, 심리가 좀 민감하고 또 최근에 또 막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주주 요건 완화. 그게 이제 주로 코스닥 기업들이 그죠? 바이오가 많으니까. 그 바이오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1억 투자해서 10억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평가 금액이. 그러니까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5만 원에 사신 분들은 그때 한 1억 좀 넘게 투자했으면 지금 10억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주주 요건이 들어가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되게 부담스러운 사항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펩트론이라든지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시세를 많이 줬던 뭐 이런 리가캠바 이런 종목들도 ABL도 마찬가지고 은근히 대주주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10억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가격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연말만 되면 항상 바이오가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완화가 이제 50억으로 확정된다 다시 돌아간다 원래대로 그러면 아마 또 이제 부담은 좀 줄겠죠. 그래서 그게 어제 시장에서 느껴졌던 건데 바이오가 반등이 나오려다가 갑자기 눌리는 이유가 그 청와대에서 대변인 발표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뭐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뭐 원안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그렇죠. 뭐 받아들이려고 뭐 검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기재부에서 대통령실에 얘기한 거랑 국회에서 요구한 거랑 중간에 껴 있죠. 기재부는 돈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죠. 관료들이요 그런 거고요. 예. 이쪽은 또 이제 뭐 여론을 좀 따라가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침 방송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의 그 발언은 대통령의 발언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니까요. 뭐 거기 관료들은 사실은 다 이성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뭐냐면 본인이 50억을 유지하고 싶어도 일단 너네들의 반대 의견을 서로 다 얘기해봐. 계속 얘기해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결정하죠. 그러니까 약간 되게 막 그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토론을 되게 즐기시는 분이라 좀 걸릴 걸로 보이고. 근데 저는 근데 50억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니 뭐 5천 만든다는데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러게요. 그리고 미국 헬스케어 주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왜 안 좋냐면 그것도 약간 영향을 받는데 약가 인하를 하라는 거죠. 그러게요, 맞아요. 예, 그것도 뭐 최대 그래서 뭐 거의 반 가격으로 깎으라는 건데 미국의 약가가 왜 비쌀까요? 우리나라한테는 10,000원에 파는 걸 자기들 나라에서는 20,000원에 팔고 막 30,000원에 팔고 이러죠. 제조 원가가 비싸서 그런가? 똑같이 만들어주는 공장은 똑같은데. 똑같아요? 네, 왜 비싸요? 그 중간 도매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은. PMA인가 뭐 하는 애들이 약가를 정하는데 유통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중간에서 그 유통하는 가장 큰 회사 주가가 이름 까먹었는데 그 헬스케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거 그쪽에 있는데 구조적인 원인인데 그냥 트럼프는 아예 몰라 그냥 니들이 좀 내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그것 때문에 여전히 조금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미국 빅파마들이 감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원은 AI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이프라인도 지금 일부 안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드랍시키고 최근에 이제 화이자가 비만 치료제 개발하던 것도 그냥 드랍시켰죠. 이게 성능이 안 나와서 그만둔 게 아니라 임상 결과는 잘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에 비교해 보면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렇죠. 던져버린 네.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러면서 기술 수출을 그러면 얘네들이 기존의 파이프라인도 던지는데 그러니까 기술을 수입하겠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걸 사가겠어라는 이제 우려가 조금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린 거다. 왜냐하면 돈 되는 거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내용이 중요한 거죠. 예, 내용을 보고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개별 기업들은 여전히 키워드가 풍부한데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매달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의 핵심 키워드를 아셔야 된다. 올해 1월부터 계속 JP모건 헬스케어 때부터 계속 나왔던 거는 치매, 알츠하이머랑 파킨슨병 관련된 거였고요. 또 하나가 이제 AI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ADC,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네. 그다음에 마지막이 제형 변경. SC 같은. 예. 그 요거의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 있는 단순 신약 개발 회사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쪽 바이오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 얘기를 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네. 이게 빅파마 아니면 사실은 거의 신약을 통과하기가 어렵다. 미국에서. 네. 이게 로비가 엄청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물론 이제 약효가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만든 거, 중국에서 만든 거 허가 잘 안 해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허가를 받았던 약이 미국 가서는 계속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의약품이니까 더 하죠, 그죠? 네. 예, 진입 장벽이 좀 높다. 근데 이번에 렉나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얀센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월부터 그럼 내년 1, 2월까지 저는 이제 바이오는 약간 상승 추세가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가고 또 하나가 이제 여러 이런 이 키워드에 맞는 회사들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이오텍은 개별 기업 단으로 좀 핵심 키워드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SC 제형에 대한 알트비포에 대한 미국 내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키트루다 SC 제형을 10월에 판매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머크에서 팔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3일 날 그게 이제 확정되는 게 9월 23일 날 미국 FDA에서 이제 허가가 나는 걸로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안 난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머크가 이미 뭐 우리나라에 식약처에 신청하고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데 벌써 지금 전 세계에다가 이제 팔려고 준비를 쫙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SC제형에 대한 니즈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게 지금 머크입니다. 머크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이유가 이게 특허 완료가 키트루다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복제하게 나올 거라는 우려 이런 것들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SC로 그걸 역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28년 전까지 SC를 끌어올려서 위에 이제 옷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래서 9월 23일 기점으로 이제 아마 그거 보고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발표 나면 팔아야지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미 알려진 거라 뭐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ABL 바이오가 요즘에 좀 핫하게 움직였다가 좀 빠졌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BBB 플랫폼 관련된 추가 기술 수출 이게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플랫폼을 파는 거니까 똑같은 걸 계속 팔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강점이고 또 하나 이제 ABL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협력사라고 해서 콤파스 테라피틱스라는 이제 미국 회사가 있는데 같이 이제 협력해서 파트너사죠.
그 회사가 담도암 관련돼서 지금 같이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잘 나와서 이틀 전에 그저께 주가가 23%가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그 정도로 지금 이쪽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많다. ABL 바이오가. 그리고 오늘 뜬 기사를 보니까 계속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다. 마일스톤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기술 수출한 금액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가서 앞으로 로열티 수치까지 계속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리가켄 바이오도 여전히 이쪽은 ADC의 가장 핵심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들 조정받을 때 조정을 거의 안 받고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최근에 이제 NDR을 돌았는데 연내 추가 기술 수출 얘기를 했습니다. 리가캠이. 근데 리가캠은 거의 1년에 하나씩은 기술 수출을 하는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니까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도 그래서 그럼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판 물질이 지속적으로 약으로 가는 과정을 거쳐야지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는 마일스톤을 잘 수치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리가캠도 그 선순환 구조에 이미 들어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들이 조금 관심가에서 멀어진 상황들인데 여전히 그죠? 뭐 바뀐 거 크게 바뀐 건 없는 거고요. 없습니다. 예.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예, 이게 삼총사 이제 뭐 저번에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펩트론은 이미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뭐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라이 릴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을 다 장악해 버렸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마운자로 들어온다고 지금 8월달에 이번 달 중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던데 이제 젯바운드나 마운자로 같이 지금 이 체중 감량 효과가 탁월한 노보노디스크가 이게 밀려가지고 지금 쫙 빠지고 있는 건데 일라릴리와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강점이고요. 펩트론이 그 부분은 이제 결과가 좀 나와봐야 하는 거고 D&D 파마텍이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몇 번 말씀드렸는데 화이자가 얼마 전에 제가 그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없앴다 그랬잖아요. D&D 파마텍과 같이 하고 있는 메세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둘이 이제 페어링 되어 있는 회사인데 인수한다는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네, M&A 쪽은 뭐 이 제약 쪽은 M&A가 사실 워낙 큰 이슈고 잡기도 하고 그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특히 이제 아예 물질을 안 사고 그 회사를 사버리죠. 그러니까 똘똘한 거 있으면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D&D 파마텍은 화이자랑 협업하는 관계가 돼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는 돼야 되는 거지만 그런 가능성을 계속 시장에서 타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쪽에서 지금 임상 결과들이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올릭스라는 회사 또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올릭스도 지금 기술 수출을 올해 했죠. 연초에. 그게 이제 계약금이랑 해서 마일스톤들이 좀 들어오는데 최근에 또 이제 로스 쪽에서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흑자 전환을 11년 만에 했습니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네. 현금 흐름이 드디어 플러스가 됐다. 근데 이제 올릭스가 뭘 하고 있냐면 남자들이 원래 지금 박사님은 머리숱이 많으시니까 저는 좀 머리숱이 많이 없는데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있는데 파이프라인이 이거를 화장품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화장품이 얼마나 팔리는지.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으로 만든 거죠. 피부에 바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새로운 먹거리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탑픽은 알테오젠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재밌는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는 뭐 늘 관심 있는 섹터이고요. 근데 뭐 또 어렵지도 않은 게 이건희 대표님 말씀 오셔서 사실은 핵심 이슈들을 키워드와 함께 관심 종목 주는 게 사실은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오늘은 뭐 전혀 못 듣던 거 하나 얘기하고 다음 주에 오면 딴 거 가져오세요. 뭐 1,000억짜리 2,000억까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결국 이제 핵심적으로 가는 기업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알테오젠 탑픽이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그죠? 몇몇 또 언급하신 종목들. 단기 모멘텀은 ABL 바이오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속담 삼아 뭐 방구가 잦으면 뭐 이런다 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기사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ABL이 파이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랩바디 B, 글랩바디 T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글랩바디 B 관련된 거 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뇌 치매 치료하는 BBB 셔틀 말고도 지금 기존에 준비했던 이중항체 치료제 부문 쪽도 지금 담도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요즘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기사를 쭉 검색해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지금 ABL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 이야기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